소상공인 지원받는 법, 창업 관련 꼭 알아야 할 법규의 이해 및 자세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된 DKL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동준 변호사입니다. 지금 강의 촬영은 모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 없이 살 수도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법률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제외한다면 일상생활에서 법을 접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고, 또 심지어는 평생 법을 접하지 않고 살면은 그게 더 좋은 것이다, 이런 인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 창업자분들에게는 법을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을 모른다면 도움을 받을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고, 혹은 규제의 대상임을 몰라서 실수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창업이라고 지금 포괄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업종, 형태, 규모, 혹은 자본 등에 따라서 규제가 다양하고, 그리고 인허가가 달라지고 그런 등 다양한 규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모든 법률들을 다 지금 다뤄볼 수는 없지만, 간단히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몇몇 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도와주는 법률들 대표적으로 3가지를 꼽아보았고요. 그리고 규제하는 법률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는 법률입니다. 첫 번째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약칭으로는 소상공인법이라고 하는데요. 법의 목적을 보시면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죠. 보시다시피 이 법은 소상공인의 지위 향상과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에게 무조건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나중에 혜택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소상공인이 무엇인지 정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소상공인 기본법에 있는 개념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또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가면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있는 소기업이라는 개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항목에서는 다시 시행령으로 자세한 내용을 위임을 하고 있어서 이거를 일일이 다 살펴보는 게 법을 해석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강의 시간도 그렇고 내용이 좀 지루해지고 그럴 수가 있어서 결론만 추려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5가지 항목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요건으로는 일단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간 매출액이 업종별로 10억, 30억, 50억, 80억, 120억 이하일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일 것을 요구하고요. 네 번째로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없거나, 혹은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있더라도 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인정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그리고 그 외 모든 업종에 대해서는 5명 미만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5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소상공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에 해당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큰 혜택으로는 첫 번째,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안정 등의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법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사이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창업 지원, 경영 안정 지원, 구조 고도화 지원,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 그리고 조세 감면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들은 전부 다 법의 규정 자체가 무엇 할 수 있다라는 형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처음 말했던 무조건적인 복지가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과 이제 통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좀 신기한 게
2021년 7월 7일자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에 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손실 보상을 하는 의무 규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법 제12조의 2에 있는데요. 해당 규정은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는 형식으로 의무 규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앞에 경영상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식의 조건을 붙여놓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그 조건의 해당 여부도 행정청에게 재량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나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혜택도 있고요. 소상공인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혜택도 있습니다. 두 번째 법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입니다. 약칭으로는 중소기업 창업법이라고 하고요. 이 법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 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이 무엇인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요건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법 제2조 3호에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방금 전과 같이 다른 법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죠.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내용과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의 내용을 종합해서 살펴보도록 하면은 5가지의 요건이 도출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마찬가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일 것. 두 번째로 연간 매출액이 업종별로 400억, 600억, 800억, 1000억, 1500억 이하일 것. 세 번째로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일 것. 네 번째로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 해당 중소기업의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최다 출자자가 아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타 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이번의 연간 매출액을 계산하는 계산 시기 조금 발생을 해서 지분 비율로 가중 평균을 한 평균 매출액이 이의 기준을 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있는 연간 매출액의 업종별 어떠한 금액인지 이 부분은 이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엄청 자세하게 많은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어서 스크립트에 다 싣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에 이제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업 정보의 제공, 그리고 창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이나 제공하는 용역, 그리고 수행하는 공사를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해주는 혜택이 있고요. 창업 교육 혜택이 있고, 그리고 부담금 또는 조성비, 비용 등을 면제해주는 이러한 혜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혜택의 경우에는 시장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후발주자가 어떠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반드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번의 경우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는다고 한다면 7년간 농지보전 부담금과 대체초지 조성비를 면제해 주고요. 그리고 제조업을 위한 경우에는 3년간 무려 16종류의 부담금과 비용을 면제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 잘 참고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약칭으로는 1인 창조기업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의 목적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추상적인 것 같죠? 1인 창조기업이라는 단어는 앞서 나왔던 소상공인 혹은 중소기업이라는 단어랑 다르게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을 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대강의 감도 잘 오지 않습니다. 조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 제2조에는 1인 창조기업이란 첫 번째,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두 번째,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세 번째,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괄호 부분에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라고 하고 있죠. 아래 대통령령인 1인 창조기업법 시행령이 있고요.
2조 1항에서는 다시 또 어떤 업종인지에 대해서 별표 1에 이를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별표 1을 보시면요. 무려 13가지의 업종이 범위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번, 5번, 8번 보시면 제조업, 도매 및 소매, 숙박 및 음식점 전부 빠지죠. 그러면 사실상 1인 창조기업에 어떠한 업종이 해당을 하는지 이 부분이 조금 의문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설명을 참조를 해보았습니다. 경상남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IT 서비스 분야, 그리고 문화 콘텐츠 서비스 분야, 그리고 전통 소재의 제조업, 이 세 가지가 크게 1인 창조기업법의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IT 서비스와 문화 콘텐츠 서비스는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고, 전통 소재의 제조업이 무엇인지 좀 궁금했는데, 예시를 보니까 전통식품, 그리고 공예품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업종에 있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한다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식서비스 거래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훈련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기술개발 지원이 있고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도 지원해주고 홍보사업도 지원을 해주고 금융도 지원해주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조세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굉장히 알찬 내용의 지원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1인 창조기업을 설립을 하려고 하신다면 반드시 본 법을 참고를 하시고 어떤 혜택을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규제하는 법률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규제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법을 알아야 하는 필요성이 가장 첫 번째로 대두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하는 법률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허가입니다. 식당, 카페, 주점 이러한 부분들의 업종은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입니다. 반대로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업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현재 창업을 하려고 하는 업종이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 그리고 그 인허가를 위해서 어떠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는지, 어떤 절차로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사이트는 기업지원 플러스라는 사이트였는데 해당 사이트가 얼마 전부터 이제 서비스를 중단한 것인지 검색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만 구청에 이제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분께 전화를 드려서 어떠한 업종을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식의 내용으로 업무를 진행을 하려고 한다. 내가 받아야 할 인허가가 있느냐, 그리고 어떠한 구비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고 이를 숙지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법률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는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청과 함께 협업을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무리 없이 인허가를 획득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하는 법률 중 부가가치세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 등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법의 정의를 한번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2조 제1호에서 재화란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2호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호에서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제3호에 따라서 사업자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경우 이제 사업자 등록 의무가 부여됩니다. 법 제8조를 보시면요. 8조 1항에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어떠한 의무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체로 이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서 불이행 시에 대한 불이익을 규정을 합니다. 본 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 등록 의무가 8조에 의해서 부여가 되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제60조 제1항에서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를 보시면 기한, 아까 앞서 봤던 20일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제 불이익이 부여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제2호를 보시면 타인 명의로 받은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혹은 타인 명의로 받은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또 불이익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불이익은 내용을 보시면 각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세금의 1%를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1%를 제하는 방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라는 숫자가 비록 적어 보이긴 하지만 수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 조금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다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소상공인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소상공인법은 그 자체에서 구체적인 혜택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2021년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추진계획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을 운영하고 멘토 역할을 하는 외부 전문가 풀을 운영하고 그리고 창업 역량 강화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성장 경쟁력 강화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제도약 준비를 위한 안전한 퇴로 확보 지원을 하고 소상공인 종합 지원 포털을 운영하고 상권 분석 서비스 운영을 고도화하고 이러한 창업의 시기별 그리고 접근 방법별 다양한 혜택이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혹은 창업하려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 계획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과 인허가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인가 이런 걸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과 인허가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고 인허가는 해당 업종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둘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의무가 모두 이행이 되어야 하고요. 어느 하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하나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를 하면서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강의를 마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소상공인법은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복지 제공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행정청에게 어떠한 복지를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소상공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5가지 정도 되는 요건이 있고 그리고 이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면은 소상공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5가지나 된다고 해서 까다롭다라고 보실 수 있지만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이 아닙니다. 사실상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 우리에게 출자를 한다거나 자산 총액이 5천억 원을 넘는다거나 하는 일은 쉽지가 않고요. 근로자 수 또한 10명 이상 되면 꽤나 큰 가게라고 우리가 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 지원해주고 조세 감면해주고 이러한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혜택들이 적용이 되는지 지원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법은 소상공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보다 조금 더 자본이 많아서 중소기업에는 해당한다라고 할 경우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가지의 요건을 아까 살펴보았고요. 가중평균한 평균 매출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공공기관이 판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처음 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에게 굉장히 큰 혜택이 주어진다라는 걸 반드시 알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서 초기 매출에 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법은 다시 한번 해당하는 업종 3가지를 말씀드리자면 IT 서비스업, 문화 콘텐츠 서비스업, 그리고 전통 소재의 제조업이라고 했습니다. 기준을 제시한 게 경상남도의 이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였기 때문에 다른 도에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마 비슷하게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해당한다면 또 굉장히
괜찮은 혜택들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서 꼭 혜택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의 경우에는 구청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를 하셔서 어떤 인허가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조건이 구비되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사업자 등록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자 등록 의무가 부과가 된다는 점을 숙지를 하셔서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에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또한 실제로 사업자 등록이 될 필요는 없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만 한다면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셔서 엄청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1%의 가산세 혹은 환급세액에서의 공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전적인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잘 챙겨서 적법한 방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을 하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